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장한 특공대가 주택가를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필리핀인데요. 1조 3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총책을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특공대 들이닥치니까 이렇게 숲을 속에 쏙 숨었더라고요. 자, 이 남성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바지 사장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 한마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 아니,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면 진작에 2년 전에 와서 재판받지 그러셨어요. 이 총책은요, 검거되고 나서도 현재 사법체계를 악용해서 국내 송환을 2년이나 피했던 사람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고급 주택에 소총으로 무장한 현지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칩니다. 주택을 수색한 특공대는 주택 밖 수풀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숨어있던 남성을 체포합니다. 김 씨는 현지 조직원에게 이사와 팀장 등 여러 직책을 맡기고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원만 200여 명, 2년 동안 입금받은 돈은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검거된 뒤에도 우리나라로 곧바로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소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추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피의자인 허위 사건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12시 21분에 본인 체크홈선 집행할 겁니다. 맞으시죠? 검찰은 김 씨가 40억여 원을 불법 수익으로 챙기고 14억 원은 친척 계좌 등을 통해 자금 세탁한 혐의까지 조사해 지난해 9월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씨는 지난달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석 심사에서 김 씨 측은 총책이 아닌 바지 사장일 뿐이라며 여러 계좌에서 중복된 금액을 제외하면 1조 3천억 원 역시 과장된 액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석방돼도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검거 뒤에도 국내 송환을 방해한 점 등을 들며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역세권 입지 좋은 곳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상가 일부가 텅텅 비었대요. 입지 좋은 곳이면 손님도 많을 텐데 상가가 왜 비었지 싶어서 봤더니 바로 이 기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복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가 내부래요. 10수억 원을 들여서 분양받았고 다 지어졌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에잉? 상가 안에 이렇게 거대한 기둥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숨바꼭질이 나지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분양자들은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 재판부도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분양대금 80여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받기까지 분양자들은 속 썩으면서 4년을 싸웠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 바로 앞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대단지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분양이 이뤄진 상가들 사이 일부 점포가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빈 상가 내부엔 거대한 기둥 2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을 위해 7억 원 넘게 투자한 이근우 씨는 임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접었습니다. 전체 분양 면적은 58제곱미터이고요. 기둥의 면적 2개는 8.8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하신 분의 손해율을 보니까 거진 17에서 18%가 나온 굉장히 심각한 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15억 원 넘게 투자한 최모 씨도 지난 2020년 사전 점검에서 기둥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상가를 보고 펄썩 주저앉았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거는 상가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사기를 당하는 느낌이었었고요. 비슷하게 피해를 본 분양자만 무려 12명에 이릅니다. 결국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시행사가 피해자 12명의 분양대금 80억여 원을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속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장 검증까지 실시한 2심 재판부 역시 1년여 만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전 점검을 갔을 때 내가 뭔가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내용과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 즉시 문제를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30대 후반 늦깎이 9급 공무원이 사망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다가 공무원이 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항해성 민원에 시달리는 고충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급기야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신상까지 공개됐습니다. 하루에 50통이 넘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무관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그제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에 진행된 도로 파임 보수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항의 전화만 받은 게 아니라 온라인 카페에 이름을 포함해서 신상 정보까지 공개됐고 인신공격성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로 파임, 이른바 포트홀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면서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비난하는 댓글도 보시는 것처럼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A씨의 자택 개인 컴퓨터에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힘들다는 글이 다수 남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요. 해당 누리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자문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을 수집하고 민원 전화 통화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악성 민원과 A씨 사망 사이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출시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LPG 트럭입니다. 여기 엔진과 연결된 주요 부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엔진이라뇨.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에 갑자기 엔진이 멈추면 어떡하지? 그럼 바로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운전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부랴부랴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에 들어가는데요. 충분히 테스트하고 출시한 게 맞는지 전문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엔진에 연결된 부품이잖아요. 엔진은 물론이고 핸들 같은 조향 장치, 발전기나 에어컨 등과 연결되어 있는 주요 부품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타기 전에 진입 전에 차가 핸들이 안 먹혀가지고 이게 뭐가 쇠가 부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조 씨가 구매한 차량은 현대차에서 지난해 11월 말에 출시한 액화 석유가스 LPG 트럭. 문제는 같은 시기 기아에서 출시한 1톤짜리 LPG 트럭 역시 같은 결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에서 해당 트럭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선 신차가 이렇게 고장나는 건 처음이라며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함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차량을 제어하는 데 필수 장치인 장력 조절기입니다. 엔진과 이 부품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벨트 중에 하나가 타이밍 벨트가 있어요. 그 타이밍 벨트를 제대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해주는 게 텐셔너라는 이 부품입니다. 나사가 갑자기 쑥 빠지거나 장력 조절기가 통째로 주행 중에 떨어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의 포터와 봉고 모델은 경유 대신 LPG 연료로 전환하면서 차량 내부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50년 동안 신차나 또 오래된 차에서 볼트가 부러지거나 풀리는 건 사실 처음 봤어요. 아무래도 새로 엔진을 개발하다 보니까 재질, 볼트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브라켓 재질이 뭔가 강약이 좀 맞지 않았을까. 소비자들 항의가 잇따르자 현대차와 기아에선 뒤늦게 제작 결함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 자재 준비 등으로 리콜 조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리콜을 받는 포토와 봉고 LPG 차량은 모두 2만 1000여 대로 가까운 공식 정비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